이제 리그 재개가 코앞인데요. 왜 NBA는 바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지 않고 8경기를 한 후에 시작할까요? NBA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보류하기로 하고 올랜도 버블에 입주한 각 팀들이 이 8경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9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에서 농구 이야기를 하는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올랜도 버블의 8경기가 각 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부 먼저 하기로 했으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미러키인데요. 현재 2위인 토론토와의 차이가 6.5게임인 미러키는 사실상 1위 확정입니다. 결국 미러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8경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이 이 8경기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쓰냐에 따라서 미러키의 우승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야니스의 출전 시간이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올랜도 버블인 만큼 팀의 에이스 야니스를 보호해야겠죠? 4경기 이하 출전에 30분 이하 출전 시간을 예상해봅니다. NBA에서 개인상에서도 중단 전 기록까지만 고려하겠다 했으니 야니스로서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7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에릭 블레소가 플레이오프 전에 팀에 합류할 수 있느냐가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8경기 동안 카일 코버, 일리아소바, 조지 힐, 마빈 윌리엄스와 같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시작 전까지 얼마만큼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토론토의 경우는 미러키와는 조금 다른데요. 시즌 내내 부상으로 신음하면서 주전 5명이 같이 출전한 경기가 단 17경기였고 그마저도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아마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이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수비에 강점이 있는 토론토로서는 선수들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8경기 동안 건강해진 주전 선수들이 최대한 같이 많이 뛰는 것으로 플레이오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바카와 가솔의 경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는 게 제 예상인데요. 아무래도 가솔 선수의 체력 관리도 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닉 널스 감독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나 미러키 같은 팀을 만났을 때 BQ가 굉장히 높은 가솔의 골밑 수비가 꼭 필요합니다. 동부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코트 위 조합을 시험해볼 팀이기도 합니다. TD나 부쉐, 홀리스 제퍼슨과 같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장기인 하프코트뿐만 아니라 뛰는 공격 농구도 가능하기에 선수 기용폭이 넓은 닉 널스 감독은 여러 조합을 실험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올해 젊은 선수들의 기용으로 NBA에서 가장 많은 트랜지션 공격을 성공한 팀이 토론토입니다. 현재 3위인 보스턴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마이애미에게 3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토나 미러키에 비해서 실험이나 휴식이 아닌 8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보스턴의 경우 제 생각에는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진이 있으나 이상하게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팀인데요. 이번에도 7월 23일 팀의 에이스인 켐바 워커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26일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잠시 출전을 했지만 통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주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4위가 될 경우 동부 세미파이널에서 미러키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3위 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8월 4일 마이애미전에서 질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4위인 마이애미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이애미의 경우 첫 4경기가 덴버, 토론토, 보스턴, 미러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3위가 아니라 5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크라우더와 이거달라가 얼마나 빠르게 마이애미의 젊은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연습 시합에서도 마이애미는 젊은 선수 위주의 라인업에 크라우더와 이거달라가 중간중간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연습 시합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올리닉이 살아날 경우 이고달라, 크라우더, 올리닉, 드라키치가 있는 마이애미의 벤치는 리그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와 미러키가 동부 세미파이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보스턴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애나의 경우 조금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올라디포가 무릎과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같은 날 터너 역시 종아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사보니스가 발 부상을 당해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올랜도 버블을 떠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 선수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가 없지만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인디애나는 주전급 선수 3명이 결정한 상태에서 남은 8경기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TJ 워렌과 말콤 브럭던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벤 시몬스의 4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벤 시몬스가 포워드로 가게 되면 현재 리그 9위인 필라델피아의 트랜지션 득점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벤 시몬스 선수가 슛이 없다 비난하지만 그래도 경기당 19.8점의 트랜지션 득점의 시작은 대부분 벤 시몬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가 프론트 코트로 바뀐 뒤에도
저 정도의 트랜지션 공격 주도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몬스의 재능을 믿지만 과연 필라델피아가 트랜지션을 버리고 하프코트 농구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죽일 거면 호포드가 후보로 가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너무나 많은 장점을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루클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올랜도에 오지 않는 것을 택한 브루클린은 사실 참여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팬인 저는 이 멤버로 7위를 수성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후보들로 이루어진 로스터로 8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기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참가에 의의를 두는 팀이기 때문에 8경기 또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랜도는 동부 9팀 중에 8경기를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는 8위이며 7위인 브루클린과 9위인 워싱턴은 사실상 정상적인 팀이 아닙니다. 올랜도의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토론토를 만나나 미러키를 만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주전이 있는 올랜도가 후보 로스터인 브루클린이나 9위인 워싱턴보다는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일단 반경기 차인 브루클린을 잡아야겠죠. 스케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치열한 올랜도와 브루클린의 7위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플레이오프 시작 전에 가장 치열한 시합을 하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빌도 없고 월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NBA가 버블 초청팀을 발표했을 때 서부야 뭐 그렇다 쳐도 굳이 서부만 추가로 초청하기 뭐 하니까 동부에서도 구색을 맞추려고 워싱턴을 초청한 것을 보고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은 NBA가 굉장히 잔인하구나 였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NBA 참 나쁘네요. 자, 일단 동부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필라델피아, 토론토, 마이애미 이야기를 하다가 길어질 뻔했지만 잘 넘겼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부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